수천 년 전의 책이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면 이는 단 한 가지 이유다. 여전히 책의 가치가 그 시대에 추앙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삶이 버겁고 고통스러울 때 많은 사람들은 멘토가 될 만한 인물의 처세와 지혜를 찾는다. 세상은 급속도로 변화를 맞이하여 극도의 편리함과 편안함을 제공하고 있지만 내면은 여전히 공허하고 헛달하다. 이 어지러운 시대에 우리는 다시금 옛 위인의 지혜를 탐색하게 된다. 그리고 그 정수가 바로 논어이다. 논어를 읽고 나는 근심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어졌다. 내 마음이 평온함을 되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공자의 말 덕분이다. 공자는 말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급작스러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어지러야 하며 공공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어지러야 한다. 어진 사람은 공공함도 즐거움도 편히 여긴다. 어진 사람이 공공함과 즐거움에 오래 처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어진 사람에게 공공함과 즐거움은 단순히 외부 환경일 뿐이다. 어진 사람의 평온한 내면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현대인의 삶을 돌아보면 대부분은 공공함에 오래 처할 수 없고 즐거움에도 오래 처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자. 1년 중에서 내면에 우러나오는 즐거움을 느낄 때가 몇 번이나 있는가? 사람들은 항상 휴가를 기대한다. 하지만 막상 휴가철에 여행을 떠나면 기대했던 것만큼 낭만적이지 않은 현지의 분위기에 실망하고 힘들어하며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어진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외부 사물에 흔들리지 않고 삶의 진정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즐거움은 내면의 것이기 때문에 가난하거나 부유하다고 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공자의 말을 되새겨 자신을 반성하고 공공한 상황이나 즐거운 상황에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생은 바다와 같다라는 말이 있다. 오르락 내리락 하고 굴곡이 심한 인생의 모습을 바다에 비유한 것이다. 바다 날씨는 예견하기가 힘들다. 바다는 언제나 불확실성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등장한다. 우리의 삶도 불확실성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어진 마음은 변화무쌍한 바다를 헤쳐나가는데 큰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어진 사람만이 누군가를 꽃으로 여겨 사랑을 심는다. 오직 어진 사람만이 사람을 좋아할 수가 있다라는 문장의 의미는 어진 사람은 상대방의 인성을 바라보며 좋은 마음을 품는다는 뜻이다. 가령 소인은 상대방의 품성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위나 학벌, 학위, 재력, 그리고 아름다운 외모 등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좋아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상대방의 됨됨이를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고 또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람됨을 좋아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어진 사람만이 진정 사람을 좋아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군자와 소인을 구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내면의 어짐을 키워야 한다. 오직 어진 사람만이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싫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진 사람은 사람을 싫어할 수 있지만 모두와 함께 협력하며 조류에 휩쓸리지 않는다. 이것이 공자가 추구한 어진 사람의 경지이다.
어짐은 밥을 먹는 사소한 순간에도 나를 다스릴 줄 아는 것이다. 먹는 과정에도 군자는 어짐을 어겨서는 안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예절은 습관이다.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항상 자신을 단속할 필요가 없이 식사할 때도 자연스럽게 어진 상태로 머무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식사 예절을 배우지 않아 음식을 뒤적거리거나 요란하게 소리를 내면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식사 예절들은 자연스럽게 몸에 나타나는 것이라서 습관이 잘못 들어 있다면 힘들게 자신을 단속해야 할 것이다. 나는 식사하는 모습에서도 상대방의 인품도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평상시 함께 일하거나 대화할 때는 예의 바르게 행동하던 사람이 식당에서 무례하게 행동하고 종업원에게 화내는 경우가 있다. 왜 그런 것일까? 아마도 자신은 돈을 내는 사람이니 감정을 마음대로 발산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존중할 필요가 없으며 자신의 이익과 무관한 사람에게 잘 대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류이다. 바로 이런 모습이 밥을 먹는 사이에 어짐을 어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상대방의 됨됨이를 평가하려면 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만 보지 말고 낯선 사람, 가장 가까운 그의 가족을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해야 한다. 그리고 식사 자리는 사람의 품행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어짐은 편안하고 적합하며 쾌적한 상태이다. 밥을 먹을 때나 급박하고 공공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으로 변할 필요 없이 자신의 평상시 편안하고 쾌적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어진 사람은 그림자마저도 배울 구석이 있다. 자신보다 선하고 나은 사람을 만나면 그를 스승으로 섬기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면 그를 거울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다. 선한 사람은 선하지 않은 사람의 스승이 될 수 있고 선하지 않은 사람은 선한 사람의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어진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스승처럼 생각해서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어질지 못한 사람을 보면 타산지석으로 여겨 그를 닮지 않기를 다짐해야 한다. 자신과 상관없는 타인의 삶을 비방하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물론 비난받을 만한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는 할 수 없다. 특히 공인일 경우가 그렇다. 하지만 비난의 대상은 잘못된 행동에 있는 것이지 인간을 향한 것은 아니다. 원색적인 비난 댓글을 달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자. 어질지 못한 사람을 보고 속으로 자신을 반성할 생각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닌 일상을 열심히 사는 지혜를 지녀라. 어짐은 배운 만큼이나 노노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다. 억지로 노력한다고 어진 상태에 다가가는 것은 아니다. 억지로 하는 행동은 오히려 어짐과 멀어지게 한다. 어짐은 겉으로 꾸민다고 이룰 수 있는 덕목이 아니다.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어짐은 짧은 시간 동안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어 온 시간이 쌓여 내면의 상태에 도달하는 덕목이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늘 인생을 멋지게 살고 싶다고 그럴듯한 계획으로 새해를 맞이한다. 하지만 그것은 작심삼일이 될 뿐 1년 중 자신이 계획했던 일들을 지키는 날들은 그리 많지 않다.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일상을 부지런히 사는 것이다. 그리고 어짐은
매일매일 그 부지런한 수신과 성찰의 노력 끝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다. 공자가 정직한 삶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근심 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다면 바른 길을 걸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주위에서 바른 길을 가지 않는데도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공자는 이런 경우를 단지 운이 좋기 때문이지 당사자가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은 아니라고 말한다. 소인들의 눈에는 나쁜 짓을 하면서도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하지만 소인들의 시야는 좁다. 운 좋게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의 최후나 그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지 못한다. 편법이나 지름길을 이용해 원하는 삶에 다가갈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삶을 유지하는 것은 사람들의 가치관과 태도에 달려 있다. 일시적으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지만 정직함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인생은 기울어지게 마련이다. 공자는 편법과 그릇된 길로 성공하는 것은 요행이니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한다. 우리의 내면의 정직함에 대한 강렬한 힘이 솟구치도록 공자의 말을 외쳐보자. 마음이 즐거워질 것이다.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다. 짧은 시간 안에 이익을 얻었지만 선택한 방법이 올바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잠깐의 이익은 요행일 뿐이다. 배움을 통달한 세 가지 경지, 아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즐기는 사람. 공자가 배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배움을 아는 사람, 배움을 좋아하는 사람, 배움을 즐거워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다. 공자가 말했다. 아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다. 배움을 아는 사람보다는 좋아하는 사람이,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즐기는 사람이 더 낫다고 말한다. 우리도 배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 학습 과정을 즐길 수 있다면 비로소 인생의 가장 높은 경지에 오를 수 있는 것이다.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이 가장 적정한 상태를 추구하라. 사람이 갖추어야 할 덕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용이다. 하지만 중용을 따르는 백성들은 드물다. 중용은 어정쩡하게 중간에 머물며 이해타산을 따지는 기회주의자가 아니다. 진정한 중용의 도는 가장 적절하고 편안한 상태로 다가서기 쉽지 않은 경지이다. 심지어 공자도 자신이 중용에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참다운 중용이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 불의 앞에서 용감한 것이 바로 중용이고 사치와 인색함의 중용은 관대함이다. 자만함과 열등감 사이에서 중용은 자신감이다. 배움에도 중용이 있다. 무지하면서 배우길 싫어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종일 책만 보는 것도 옳지 않다. 중용은 배움을 즐기는 것이다. 중용은 가장 알맞은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다. 모든 일을 알맞게 하려면 끊임없이 고민하고 탐구하고 연구해야 한다. 반면 사람들은 옳고 그름, 흑백 논리, 이것 아니면 저것과 같은 극단적이고 단순한 답을 좋아한다. 인터넷에서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콘텐츠는 어떤 것일까? 연예인의 스캔들, 폭로성 기사, 미담, 맛집 등 짧고 단순하면서 자극적인 내용들이다. 많은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을 사람들은 어려워한다. 하지만 우리의 뇌가 복잡한 절차를 싫어하더라도 의식적으로 노력한다면 비판적 사고를 키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배움의 장점이다.